안녕하세요, 회원님. AI 은퇴 준비 파트너 박재훈입니다. 오늘은 통계청 코시스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그대로 평균 저축률로 90세까지 살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개 연령대 중에서 살아남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은 총 11분 3부 구성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구성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부는 문제 제기입니다. 집값과 노후, 평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2부는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5가지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3부는 해결 방안입니다. 퇴직연금, 주거, 타이밍, 실제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출처는 통계청 코시스 가계금융복지조사 2024입니다. 일부 문제 제기입니다.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 평균 직장인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집값 한 장, 노후 한 장 두 가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집값입니다. 수도권 평균 집값과 평균 직장인 연소득의 거리는 무려 13배에 달합니다. 이 의미는 단순합니다. 회원님이 연봉을 1원도 안 쓰고 13년을 저축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주거 실태조사 전국 평균 PIR은 8.7배인데 수도권만 따로 놓고 보면은 이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평균 직장인이 집을 산다는 자체가 흔한 경우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그 노후입니다. 65세에 은퇴를 해서 9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면 25년 동안 월 319만 원을 그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금이 얼마나 메워주는가? 가장 그 좋게 잡아도 81%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그 60대를 보면 연금 커버리지가 37.8%에 불과합니다. 정리해보면 집은 현실적으로 사기 어렵고 연금은 생활비에 다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평균 저축률로 정말 90세까지 사는 게 충분한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데이터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5개 연령대를 동일한 가정 위에 90세까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한 명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본격 시뮬레이션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결과가 같은 가정 위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명목 기준으로 6%, 인플레이션 2.5%입니다. 그리고 은퇴 시점은 65세로 가정을 했고요. 기대 수명은 90세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모든 금액은 인플레이션을 그 제거한 오늘 돈 기준, 다시 말씀드려서 실진 기준입니다. 이것은 그 회원님이 직접 체감하는 구매력 기준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 지출, 자산, 부채, 연금 같은 경우는 다섯 연령대 가구주 평균값은 모두 2024년 원자료이고요. 저축률 정의는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흑자율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코시스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20대입니다. 현재 평균을 보면 연소득이 3,550만 원이고요. 월 296만 원입니다. 그 저축률은 24.5%고요. 월 저축액은 72만 원으로 나옵니다. 이 조건 그대로 90세까지 굴렸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은 필요 저축률은 그 67.5%까지 돼야 90세까지 버틸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구조를 뜯어보면 은퇴 시점에 이미 그 자산이 고갈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90세는커녕 60세도 못 갑니다. 구조를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35세에 자기 자금이 한 번 소진되고 집은 샀지만
노후가 사라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90세까지 버티려면 필요한 저축률은 67.5%고요. 월 200만 원을 계속 저축해야 된답니다. 저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좀 엄청나게 그 높은 수치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현재 20대 평균 시나리오는 회복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30대는 20대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30대 평균 소득은, 그러니까 연소득은 6,030만 원이고요. 월 502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저축률은 30.7%고요. 월 저축은 155만 원으로, 154만 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65세 자산을 보면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마이너스 2,500만 원입니다. 월 502만 원을 저축해야 그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45세에야 겨우 집을 마련하고 이후 대출을 갚는데 모두 사용됩니다. 그래서 65세에는 남는 게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90세까지 버티려면 저축률이 49.4%가 돼야 되고요. 월 248만 원을 저축해야 됩니다. 거의 생활을 갈아 넣는 그런 수준입니다. 30대도 결국 평균 시나리오로는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번에는 40대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나오는데요. 현재 평균은 연소득 6,540만 원이고요. 월 545만 원입니다. 저축률은 28만 원, 28%고 월 저축은 153만 원을 하는데요. 30대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65세 이후 90세까지 충분합니다. 왜 이렇게 갈리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40대 시점에 이미 쌓아놓은 자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쌓아놓은 자산이 복리로 증식이 돼서 지금부터 저축률 10%만 유지를 해도 90세까지 생활하는데 그게 불편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나이가 되면 주택 목표는 사실상 끝났고 기존 자산이 증식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 저축 55만 원만 저축하면 되고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보면은 이런 격차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50대인데요. 현재 평균은 연소득 6,080만 원이고 월 507만 원입니다. 저축률은 22%고요. 월 저축은 111만 원입니다. 그런데 65세는 그 자산이 약 3억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괜찮은 데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90세까지 끝까지 굴려보면은 85세에 고갈이 됩니다.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은퇴 후 연금이 월급 156만 원이 들어오는데 생활비가 266만 원으로 매월 110만 원씩 자산이 잠식이 됩니다. 그래서 3억이라는 돈도 매월 110만 원씩 까먹으면 20년을 못 갑니다. 그래서 90년까지 버티려면 저축률 29%, 월저축 147만 원을 해야 90세까지 그나마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60대인데요. 가장 충격적인 케이스입니다. 현재 평균은 연소득이 3,540만 원이고요. 월 295만 원입니다. 저축률은 9.9%고요. 월저축은 24만 원입니다. 이때 65세 되면은 자산이 5,300만 원이 됩니다. 5천만 원 좀 넘죠. 시뮬레이션 결과 68세에 근데 고갈이 됩니다. 은퇴 3년 만에 자산이 고갈되는 거죠. 이유는 자명합니다. 연금은 100만 원 들어오는데 생활비는 266만 원으로 매월 166만 원이 부족한 겁니다. 저축률을 올려도 시간이 좀 부족하죠. 이 케이스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노후 준비는 이미 이른 나이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섯 개 연령 중에서 평균 저축률로 90세까지 살아남는 건 40대에 불과합니다. 20대, 30대, 50대, 60대 네 그룹은 전부 도중에 자산이 고갈됩니다.
40대만 살아남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쌓아놓은 자산으로 이것을 그 복리로 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결 방안입니다. 숫자가 보이면 행동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평균 시나리오를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레버리지, 퇴직연금, 주거, 그리고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운영 방식입니다. 회원님께서 가장 자주 받으시는 질문 중 하나가 DB가 좋아요, DC가 좋아요? 라는 그 질문일 건데요. 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2026년 5월에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입니다. 막 나온 따끈따끈한 자료죠. 2025년 연간 수익률을 보면 DB는 3.53, DC는 8.47, IRP는 9.44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가능했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25년에 우리나라 그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그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만 보면 이걸로만 기준으로 해서 향후 그 퇴직연금 수익률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과거 5년 연환산, 10년 연환산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5년 연환산으로 보면 DB는 2.81, DC는 3.75, IRP는 3.83이고요. 10년 환산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만 보면 결론은 딱 하나죠. 현재 DB를 갖고 계신 분들은 DC로 옮겨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장기로 갈수록 격차가 상당히 커지죠. 왜냐하면 1% 차이가 복리로 누적이 되면 그만큼 그 차이가 매우 크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번 잘못 굴리면 90세 은퇴 이후가 상당히 그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운용하는가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주거입니다. 수도권 평균 집값은 7.83억입니다. 수도권입니다. 이 숫자의 무게를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은 20대가 수도권 자가를 목표로 하면은 앞서 본 대로 65세 자산이 고갈이 됩니다. 자가가 노후 자산을 잠식하는 그런 그 구조입니다. 반대로 지역주택이나 공공임대를 선택을 하면 자가에 들어갈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고 이것이 노후 자금으로 이전돼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훨씬 더 변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20대, 30대의 저축률 1%는 50대의 10%포인트로 나타납니다. 30대가 저축률을 1% 올린다고 가정을 하면 월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월 5만 원을 30년 복리로 굴리면 수천만 원 차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대로 50대가 같은 효과를 내려면 훨씬 더 큰 금액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비싼 자원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항상 일찍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운용 방법을 바꾸십시오. 예적금이나 실적 배당금, 다시 말씀드려서 DB에서 DC로 바꾸셔야 됩니다. 둘째, 직접 운영이 어려우면 그 TDF나 디폴트 옵션과 같은 상품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시점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20대, 30대 1%가 50대 10%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월 5만 원을 30년 복리로 굴리면 수천만 원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영상에 대한 그 계산기는 그 본인의 숫자로 그 나이, 소득, 지출만 입력하면 그 계산할 수 있게 제가 그 외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이 링크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DB
그 큰 컴퓨터 용량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회원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그 이 채널을 만든 이유기도 한데요. 현재로서 여러분들이 가장 그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퇴직연금을 DB에서 빨리 DC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 방법을 모르신다면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와 함께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는 방법은 제가 그 웹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정말 그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많아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DB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